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어저께 하려던 거를 못 해가지고 오늘은 다시 소재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트위치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안 들어오시더라도 일단 한 8시부터 방송을 시작할게요. 이거 유튜브로 녹화가 돼서 유튜브에도 올려야 되니까 녹화를 시작해서,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한 분 오셨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기다리게 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시작을 할게요. 어저께 제가 사실은 방송을 11시 한 20분 정도에 켰는데 한 10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방송을 안 했습니다. 예, 오늘 그 어저께 방송을 이어서 할 건데, 대신 오늘은 일단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배짝입니다. 뭐 트위치나 유튜브 다 똑같습니다, 아이디는. 예. 자, 일단 웹소설을 잘 써보자 네 번째 시간. 네, 소재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독자님들. 아니, 예비 작가님들. 네,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많이 쓰이기도 하고, 아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소재. 예. 일단 소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웹소설 예비작가 카페, 아니 뭐 혹은 웹소설 작가 카페에 가입을 했었는데, 가입을 해서 제가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올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거기서 좀 몇몇 분들이 이제 뭐 호응을 해주시고, 이제 감사하게도 팔로우하고 구독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가보니까, 어딘지는 제가 밝히진 않을게요. 가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많은 작가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작가 지망하시는 예비 작가님들이 계셨거든요. 예, 뭐 로맨스 작가님도 계셨고, 뭐 대부분 여자분들은 로맨스를 꿈꾸시는 것 같고, 뭐 남성분들은 이제 판타지 무협 이쪽으로 꿈꾸시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게시판이나 이런 데 쭉 둘러봤는데, 공모전 혹은 투고, 원고를 투고하는 그런 거, 출판사, 네, 공모전, 투고, 뭐 그다음에 출판사, 그러니까 출판 계약, 종이책이죠. 에 대한 이야기가 의외로 많았어요.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기다무 이런 거,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오고 가던데, 저는 좀 솔직히 의외였고 좀 놀랐습니다. 제가 못 보던 장면을 제가 못 겪었던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본 것 같아서, 그걸 보고 좀 많이 놀랐고, 그거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유되는 것도 굉장히 놀랐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했고, 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제가 그냥 여러분들을, 거기 있는 분들을 제가 무시하거나, 뭐 제가 뭐 그분들보다 잘하고 있어서 잘났다거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공모전이나 투고, 출판계약, 공모전은 뭐 지금 뭐 문필에서도 이제 좋은 결과 많이 내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공모전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 절박한 상황에서 공모전을 내시는, 내 글이 어떻게 그 독자들한테 어떻게 반응이 될지 모르는데 절박한 상황에서 그래도 유료 연재까지 내 글을 조금이라도 홍보하고 싶다. 그런 식의 간절함이 느껴지시는 분들의 그런 공모전 정보 뭐 공유, 아니면 투고를 했는데 출판사에서 안 받아주더라. 예. 그 다음에 종이책, 출판사와의 계약 뭐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느냐 라는 얘기들이, 사실은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되게 건방져 보이고 되게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이니까 그냥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료 연재 시에 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무료 연재 시에 충분한 인지도를 쌓지 못했기 때문에 예 플랜 B로 어쩔 수 없이 공모전을 참가한다거나 투고에 매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출판 종이책 출판을 해줄 테니 2차 저작권을 넘겨라 라는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제가 처음에 지금 말씀드렸죠. 여기 무료 연재할 때 충분한 인지도를 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 카페에서 제가 본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투고했을 때 투고가 안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공모전 했을 때 공모전에서 이게 탈락이 되고 출판 계약을 했을 때 택도 없는 그런 뭐 계약 조건으로 뭐 계약이 뭐 진행이 된다 이런 거요. 이런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글이 그만큼 파괴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인지도가 안 생긴다는 뜻이고 연재를 시작했을 때 유료 연재를 시작했을 때 혹은 출판이 되었을 때도 뭐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대하시고 설레시고 그러시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 반응이 안 나올 거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 이런 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투고에서 거절을 당하시거나 공모전에서 뭐 탑 10 뭐 정도나 아니 뭐 탑 10은 너무하니까 한 32까지 뭐 문피아 그 기준으로요. 위에 못 드시거나 아니면 출판 계약을 하는데 맨날 수정만 요구해요. 한다. 이 글 접어야 됩니다. 이 글은 진행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물론 큰 이유는 이겁니다. 예, 무료 연재 시에 충분한 인지도를 쌓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투고에서 거절을 당했다. 이거는 출판사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출판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투고에서 거절을 당하셨다. 예. 셨다. 판사는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는 작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투자 심리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투고를 했다고 해서 100%뭐 투고가 받아들여졌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막 기뻐하시고 그럴 필요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일단은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출판사에 말하자면 이제 그 전속계약처럼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거죠. 다른데 가지 못하게. 왜? 이 작가가 지금 글은 어설프고 비록 뭐 했지만 어느 정도 보니까 그래 뭐 우리가 손해 볼 정도는 아닐 정도로 글을 쓰는구나. 그럼 이 사람은 잡고 있는 거예요. 계약으로 잡게 되면 나중에 더 좋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컨택이 왔을 때 이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출판사에서 투고로 받아줬다고 해서 혹은 출판사에서 먼저 출판 계약을 제의했다고 해서 너무 이제 기쁜 마음에 이렇게 덜컥 잡아버리신다면 나중 후회할 일이 생기십니다.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또 뭐 정확하게 뭐 좀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갈 그런 뭐 방송을 하게 될 텐데, 네,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공모전에서 이제 탈락하고 투고에서 미끄러지고 출판 계약을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요거 조심하시고 차라리 이 글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게 끌고 가봐야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심력이 굉장히 지쳐요.
그런 경우 많이 당해 보셨을 거예요. 출판 계약이 됐다 쳐도 출판 계약이 돼서 뭐 계약금은 100만 원 이렇게 50만 원 입금이 됐다. 아, 굉장히 기뻐요. 아, 내가 드디어 출판을 하는구나. 근데 말이죠. 편집자가 맨날 첫날 그냥 교정만 보내요. 교정만 하자고. 여기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요, 희망 고문이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교정 요구는 희망 고문입니다. 내줄 생각이 없어요, 애초에. 예, 출판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 글이 좋았다면 비문이 있든 뭐하든 어쨌든 바로 뭐 유료인재 뭐 가든지 외부 유통을 가든지 종이책 출판을 하든지 했을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되는 교정 요구만 한다는 거는 여러분의 저작권을 계속 잡고 있는 거고,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그분들이 좀 이제 약을 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막 계속, 근데 요것만 또 딸리게 이거 계속 교정의 교정 요구에 이렇게 응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뭐 10원 한 장 더 생기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유료 인재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책이 출판되는 것도 없이 시간만 가요. 이게 끝입니다. 초보분들은 많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많이 이런 상황에서 많이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예. 많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걸 많이 겪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차라리 그냥 컨택을 하지 말지. 예. 희망 고문을 왜 하는 겁니까? 예, 제가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이런 방송을 또 시작한 거예요. 그 예비 작가님들이 그 순수한 마음을 좀 이용해 먹는 그런 뭐 일부 악덕 출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예, 제가 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 저도 옛날에 당했었거든요. 제가 초보 때도. 예.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을 제가 아니까, 예,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방송을 시작합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공모전을 냈다거나 투고를 냈다거나 출판 계획을 했는데, 만약 공모전에서 이제 탈락이 됐고 투고에서 안 받아들여지고 출판 계약을 했는데 계속 교정 요구만 듣는다. 이 글은 그냥 엎으세요. 예, 속 시원하게 없는 게 낫습니다. 예. 제가 지금 가입된 카페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가입했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 대부분이 그래요. 얼마나 설레고 기대감이 차고 정말 뭔가 하고 싶어서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시고 계속 이제 희망 고문 당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확답을 드릴게요. 그거는 예, 수정이 아니고 아예 삭제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실 거면은 차라리 삭제를 하시고 처음부터 제대로 잡아서 다시 쓰시는 게 좋아요. 예. 어설프게 수정하는 건 이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수정이라는 거는 글쓰기에 있어서 수정은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해서 델리트 키를 누르는 걸 수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걸 수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머릿속에 조금 담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 잡혀 있어야 내가 글을 몇 번을 글을 엎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이제 글이 반응이 안 왔을 때 엎자, 이게 돼요. 미련을 안 가지게 돼요. 예. 뭐 독자들의 반응을 보고 내가 미련을 안 가질 수 있게 돼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초반에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소재 때문입니다. 소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자, 소재가 왜 중요하냐? 소재는 어떻게 따져보면은 탤런트로 치면 외모와 똑같습니다. 자, 외모. 탤런트는 뭐로 반을 먹고 들어가죠? 아니, 반이 아니에요. 한 8, 90은 먹고 들어가죠. 외모입니다. 외모. 이 탤런트가 성공할지 안 할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아, 네네네네. 나중에 저 유튜브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유튜브에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알바 조심해서 다녀오시고요. 예. 자,
텔로 치면 외모와 똑같은데 외모라는 게 그런 거예요. 딱 봐서 그 사람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녹화본 딱 잘 떠가지고 오늘이나 내일 딱 올려놓을게요. 네. 예, 조심히 알바 잘 하시고요. 네, 일단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외모라는 게 그래요. 저 탤런트를 봐서 내가 외모 호감 있는 외모다. 뭐 예를 들어 뭐 아이유, 예. 아니면 뭐 멋쟁이 공유 뭐 보시고 아 진짜 멋있다. 그런데 그 탤런트를 보면서 보기 위해서 드라마를 보게 돼요. 예, 그러다가 드라마에 빠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소재. 처음에 이 소재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이 글을 봐야지. 내가 이 소재 너무 식상하다. 저 탤런트 너무 누구랑 똑같이 생겼고 너무 흔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네, 아시겠죠? 자, 외모가, 네. 조심히 가십시오, 프로토머님. 네. 나중에 유튜브 꼭 보시고요. 네. 일단 그래서 소재는, 독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자, 네네네. 자, 그럼 소재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예, 소재가 중요하다는 거 아실 거고, 예, 어떤 소재를 선택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 굉장히 고민하고 계실 거고, 아마 예비 작가님들이시라면 아마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내가 뭘 써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 내용에 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셨겠죠. 내가 뭘 써야 될까? 예. 소재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풀어보면은 나침반이나 다름없죠. 나침반. 이 글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해주는 나침반입니다. 예, 나침반. 자, 나침반이 정해졌어요. 일단 어떤 소재를 잡아야 될까요? 이거 전에 이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나침반을 가졌어요. 빵망대해에서. 자, 내가 태평양에 있다. 그런데 나침반을 가졌어요. 예. 그리고 내가 부산으로 가고 싶어요. 부산으로 가는 루트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 뭔가 더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루트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게 소재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재를 찾았어요. 나침반을 가졌는데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버무려낼 것인가, 이 항해를 어떻게 재밌게 할 것인가. 일단 부산으로 가는 루트라는 건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쵸? 이게 소재가 정해졌어요. 예, 즉 이거는 소재가 정해진 거예요. 나침반을 손에 넣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좀 이해되시나요? 자, 나침반만 가지면 어떤 식으로 가든지 부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쵸? 예. 어떤 식으로 가든지 부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지루하냐 아니면 좀 더 재밌느냐 스펙타클하냐 그 차이뿐이에요. 그렇죠. 언젠간 부산으로 가요. 어디 이상한데 헤매질 않는다는 뜻이죠. 예. 자, 소재라는 걸, 소재를 정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소재가 이 나침반이라는 뜻은 뭐냐면 곁길로 안 새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곁길로 안 새는 몰입도라는 게요. 몰입도라는 게 마치 소액을 꾸준히 적금하는, 꾸준히 모으는 적금과도 비슷해요. 꾸준히 모여요. 꾸준히 모이면서 큰 금액이 되는 것처럼 몰입도가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몰입도라는 게 어느 한순간 짠 하고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 전부터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때부터 차근차근 쌓이고 있어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소재의 소재입니다. 소재. 일관된 소재, 일관된 이야기, 일관된 이야기의 흐름, 뭐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자, 보시면 몰입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 독자 입장에서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재밌는 책을 읽어요. 근데 갑자기 뭔가 스토리가 산으로 간다. 소가 산으로 간다. 라는 말 해보셨죠? 느껴보셨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몰입도라는 게 깨졌다는 뜻이거든요. 잘 유지되던 몰입도가 확 깨져버렸다. 왜? 내가 회귀물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회귀물을 씀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스토리들을 다 버리고 갑자기 로맨스로 간다. 이러면 몰입도가 확 깨집니다. 만약 내가 회귀를 했어요.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미래를 알아요. 근데 갑자기 미래를 아는데 자 요새 유행하는 뭐 종말 레이드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종말 레이드물에 회귀물을 접했으니까 나는 레이드 할 때 어떤 몬스터를 잡으면 뭐가 나오고 어디에 가면은 굉장한 무구가 나오고 뭐 무슨 아이템이 나오고 누굴 만나서 내 편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을 독자들이 기대를 한단 말이죠. 예, 그걸 기대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작가가 그렇게 기대하게 만들었으니까. 엄연히 말하면 글을 쓰는 작가님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게 만드니까 독자들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작가가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로맨스로 간다. 이때까지 쌓은 기대감과 몰입도는 다 어디 가버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소재를 잡는다는 거, 그리고 이 소재를 통해서 이야기 스토리 라인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예, 제가 이제부터 그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사설이 긴 게 왜 소재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떤 소재를 잡아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소재를 잡을 때 어떤 점을 더 생각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소재를 그럼 어떤 소재를 고를까? 의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자, 요새 유행하는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귀물은 미래의 사건을 안 채로 과거로 돌아간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는 간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죠. 미래를 알고 자, 늘 얘기 나오는 게 있잖아요. 로또. 로또 번호를 알고. 바로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 한 2시경으로 돌아간다. 자, 로또 번호가 발표가 됐어요. 당첨 번호가. 근데, 나 3개가 틀렸어요. 그 숫자 중에. 너무 아쉬워. 근데 갑자기 내가 오늘 2시경으로 돌아갔다.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로또 6개를 맞추겠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기대감이. 주인공이, 오늘 토요일 2시경으로 돌아갔는데, 그 로또를 안 맞추고, 이상한 짓을 해요.
뭐, 뭐 누굴 만나러 간다든지 예? 뭐 하여튼 이상한 짓을 해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그 회귀물을 선택한 이유가 없어집니다. 음. 이게 만약 이상한 짓을 하는 것 중에 내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내가 딴짓을 하느라고 못 만났다. 아, 그게 너무 내가 후회스럽고 해서 했는데 마침 오늘로 돌아왔다. 그래서 나는 만일을 제쳐두고 그 사람 만나러 갔다. 그거라면 괜찮죠. 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줬고 독자들한테 그거를 충분히 충족을 시켜주잖아요. 충분히 충족을 시켜주고 오히려 더 큰 기대감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과거에는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만 만났어도 내가 그때 쓰레기래. 그 종이박스 주우시다가 넘어지신 그 할아버지만 내가 일으켜줬어도 그 할아버지가 대기업 회장님이셨던 걸 이제야 알았네. 나 대신 다른 사람이 그 회장님을 그 할아버지를 줘서 인생 역전이 됐더라. 알고 있죠. 근데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할아버지를 일으킨다. 로또 번호가 문제가 아니죠, 이때는. 아니, 할아버지 일으키고 로또 번호 맞춰도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주고, 자, 기대감을 줘요. 독자들한테 기대감을 주고, 그걸 충족시켜 준다는 거. 그게 회귀물의, 가장 큰 메리트죠. 가장 큰 메리트예요, 회귀물. 예.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루시아 시인님의 그런 제목처럼 회귀물. 그래서 재밌어요. 왜?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거든요. 내가 그때 그럴걸. 내가 그때 공부 잘할걸. 내가 그때 더 열심히 일할걸. 그거를 대리만족을 시켜줘요. 독자들의 과거에 대한 후회를 대리만족시켜줍니다. 사람이라면 과거의 어떤 시점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거나 돌아가고 싶지 않거나 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하다못해가 아니고 저는 이게 제일 클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양가 부모님이 좀 아직은 건강하게 계시지만요.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내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이라도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한마디 더 하고, 응? 뭐라도 더 해드리고 싶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후회나 이런 것을 대리만족 시켜주는 거예요. 예. 회귀물의 강점은 그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좀 큰 카테고리로 가자면은 회귀물 다음에는 환생물이 있겠죠. 환생물은 과거로 돌아가진 않아요. 근데 환생물의 가장 큰 장점은 전생의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고스란히 때문에 지식의 양과 경험치가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그냥 회귀물하고도 그냥 맞짱을 떠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기대감을 주죠. 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우물만 죽어라 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기억이 그 다음 후생에 이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5살, 6살 때부터 그거에 대한 대가가 되는 거죠. 달인. 그럼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전생에서 못 해봤던 거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기술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은 굉장히 유명한 게 전생건신 같은 경우 무공에 있어서 검술에 아주 평범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생이 거듭되면서 그 기억이 후생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잖아요. 검신이 되잖아요. 예. 이런 식의 설정도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설정도 재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예.
왜? 인간은 한 번의 인생밖에 살지 못하는데? 그게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독자님들의 대리만족이 되는 겁니다. 예. 대리만족을 시켜드리면서, 이게, 굉장히 재미까지 보장이 되는 거죠. 예. 예전에 빗답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거는 회귀물이군요. 예. 어쨌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생물. 그 다음에 3번은 빙의물이라고 칭할게요. 다른 사람이 몸속에 들어간다. 예, 다른 사람,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내가 만약 원빈이었다면, 내가 만약 뭐 장동건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미치도록 좋겠네요. 저는 방송하는 입장에서 내가 뭐 대도서관님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말도 되게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셨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 빙의물. 그런 생각들 있죠.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늘 생각해왔던, 내가 뭐뭐 했으면, 나도 저런 거 해봤으면, 그랬던, 그런 이제, 일반 사람들의 그런 욕구를 대신 충족해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다 소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셨죠? 이런 거. 자, 회귀물이 있고, 환생물이 있고, 뭐, 빙의물이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천재물. 천재물이 있는데, 이거는 뭐, 천재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인공이 굉장한 천재예요. 예. 천재입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도 천재고, 그리고 근성도 있고, 뭐, 카리스마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전문 직업물에서 이런 게 많이 이건 뭐, 법 쪽이나 뭐, 의학물에서 뭐, 법 쪽이나 의학물에서 혹은 뭐 드물게 뭐 현판이나 정통 판타지에서도 나타나죠. 천재물이라는 것도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뭘 하나 보면 잊어버리지를 않고 남들보다 한두 수 앞서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천재물은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만한 천재력을 작가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예,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따져보면은, 노력형 주인공. 노력형 주인공이 있어요. 노력형 주인공이 있는데, 여기다 더해서, 뭐, 조금, 뭐, 주인공 버프. 뭐, 예전에 따지면 뭐, 히든 클래스, 히든 피스 이런 물이 있겠죠. 가장 유명한 게 달빛 조각사잖아요. 사죠. 예, 위드가 그렇게 천재도 아니에요.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짠돌이인데다가 노력을 하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거기에 충실했던 거예요. 위드가 충실하면서 그 노력을 하면서 히든 클래스를 얻게 되고, 그다음에 히든 피스를 얻게 되고, 막 이렇게 가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많아요. 예, 뭐 소재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아요. 많은데 일단 그리고 뭐 스포츠물 이런 게 예, 전문직물 안 썼죠? 예. 자, 전문직물은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 아니면 위에 뭐 이게 거론이 되었던 법이나 의학물 이런 거 있겠죠? 뭐 가수, 뭐 요리사, 작가 등등.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게 그거죠. 작가 여기 위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작가가 자신의 글 속에 들어가는 뭐 전지적 독자 시점도 마찬가지고 뭐 소설 속 엑스트라 같은 작품들 요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들도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미래 예지물.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 탑 매니지먼트. 여기서 보면은 뭐 전지적 독자 시점이나 소설적 엑스트라도 미래 예지물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미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 예지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재밌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뭐 로또를 샀어요. 예, 만약 로또를 샀다. 근데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싶어, 이 번호가. 로또를 이제 500원 주고 구매하기 전에 이건 진짜 극단적인 상황으로 예, 알고 싶어요. 근데 로또를 쓰는 순간 그 미래가 보여요. 당첨이 됐다 안 됐다. 당첨이 되면 그냥 신나게 고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일단 버리고, 예, 500원 안 내고, 1000원 안 내고, 그 번호는 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인들이 그 미래 예지를 할 수 있다. 이 계약이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에요. 이 계약의 성사에 따라서 자신의 뭐 승진이 달려 있어요. 이 계약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생각하면 재밌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많이 이제 이야기가 파생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예, 소재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느냐는 뜻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소재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몰입할 수 있는 소재를 골라라 입니다. 다른 사람이 공감하지 못하는 소재는 소재로서의 그런 이용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 왜냐, 우리는 글을 쓰는 게 좋아서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예.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을 쓴다는 것은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행위거든요. 그래야 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도 생기고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즐겁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도 되고. 그런데 수익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에게 내 글을 팔아야 수익이 나요. 예.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소재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 많은 사람들 공감을 해야 조회수가 올라가고, 선작수가 올라가고, 추천수가 올라가고, 댓글수가 올라가고, 유료 조회수가 올라가고, 책 판매 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 자기 자신만 재밌고, 자기 자신 주변, 아니면 혹은 어떤 특정한 소재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뭐 찾는 그런 소재는 쓰시는 분은 즐겁겠지요. 쓰시는 분은 분명히 즐거울 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다만 그러면서 내 글이 왜 잘 안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독의 필요성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작품들이 왜 인기가 있는가? 소재를 보세요. 이 사람이 뭘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스토리 라인을 짜고 있는가, 지속하고 있는가, 유지하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예. 보셔야 거기서 이제 필력이라는 게 생기고, 스토리 필력이라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토리 간의 적절한 묘사와 적절한 반전과 적절한 대사, 상황, 그리고 주인공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장치, 그런 걸 넣을 수 있는 게 필력이에요. 다른 게 필력이 아니고, 묘사를 잘한다고 해서 필력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 문장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스토리가 살아있고, 그 스토리의 흐름이 아주 그냥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문장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 스토리 라인의 시작은 바로 이 소재입니다. 이 소재를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가, 이 소재를 한 손에 꽉 쥐고, 주인공이 꽉 쥐고, 어떻게 이 주인공을 이 소재가 끌어가는 내용 속에 빠뜨릴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공경에 빠뜨리고 그 공경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의 매력을 드러낼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기승전결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독자들을 이제 재미를 이제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예. 자, 좀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재미는 일직선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근데 코스터를 탔어요. 탔는데 일자로만 쭉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쭉 나간다. 풍경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 10분, 20분이면 지쳐버릴걸요? 버스 타보셨죠? 관광버스. 그거 한 30분 되면 사람들 다 자요. 왜? 아무리 바깥 광경이 멋있어도 봤던 거 또 보니까 재미없어요. 이게 일직선입니다. 재미, 기승전결이라고 하나도 없는 일직선. 예. 좋게 표현하면 잔잔한. 하지만 팩트 폭력을 가하자면 굉장히 재미없는 지루한 일직선입니다. 이런 일직선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때 묘사할 때 말씀드렸던 게 요겁니다. 묘사는 그냥 일직선이에요. 사건이 흘러가질 않으니까. 그 주인공이 멋있는 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한두 번이지 그것도. 근데 롤러코스터라는 게 왜 재밌느냐? 코스터가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야, 위험해요. 위험하잖아요. 솔직히 사고도 나고. 그런데 사람들이 못 타서 환장해요. 자, 환장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환장을 합니다. 아, 내 돈 줄 테니 나 한번 타게 해줘. 이러잖아요. 아, 미친 거 아닙니까? 예? 아, 미친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위험한 걸, 그럼 높은 데까지 가가지고 위험한 거를, 왜 타냐고. 재밌으니까 타는 거 아닙니까? 재밌으니까. 그쵸? 90도, 막 수십 미터 올라갔다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 재미. 예. 예측 프로의 재미. 막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집었다 뭐 날아갔다 떨어졌다. 아, 진짜 그러다가 막 진짜 떨어질 것 같은 느낌 들고 막 그런 그때 느껴지는 그런 스릴, 재미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소재를 잘 골랐어도 그 뒤에 스토리 라인까지 구상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내가 이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 주인공에게 힘을 줄 것이며 그 힘이 어떻게 위기에 봉착하게 만들 것이며 주인공의 라이벌을 어떻게 붙일 것이며 악역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스토리 라인을 짤 때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내가 얘한테는 뭐 어떤 뭐 아이템을 줄 것이고 그렇지만 얘는 그 아이템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위기에 한번 빠질 건데 주인공이 기지를 발휘해서 한번 모두 주인공을 이제 깔보던 모든 사람들은 한번 크게 그냥 제대로 물먹이면서 이제 반전을 일으킨다. 그게 재미거든요. 그런 재미거든요. 이거를 할 줄 알게 되면은 제 방송 들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예, 스토리라인을 짜실 줄 아시면. 예. 다만 제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글을 보고 제가 여기서는 조금만 더 갈등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런 장치를 더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그분한테는 제 강의가 필요 없어요. 이미 잘 하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께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일단 소재를 잘 골랐어도 소재를 잘 골랐어도 라는 표현이 아니고 소재를 고를 때부터 소재를 고를 때부터입니다. 소재를 고를 때부터 그 뒤에 스토리 라인을 내가 어떻게 짜서 나갈 것인지 구상할 줄 알아야 돼요. 무턱대고 회귀물을 쓰겠다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회귀물을 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스토리 라인을 어떻게 뻗어 나가겠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소재를 고를 때부터 그 뒤에 스토리 라인까지 구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요새 웹소설은 아니요, 과거 종이책은 페이지 수가 320페이지 가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웹소설 저기 지금 판타지 무협 작가님들한테 전해오던 얘기가 뭐냐면 무조건 30페이지 혹은 길어야 50페이지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였습니다. 예, 예. 무조건 30페이지 아니면 혹은 길어야 50페이지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게 지금 그게 내려왔던 얘기예요. 내려왔던 말씀들이에요. 예. 근데 웹소설 시대에서는 무조건 길어야 5화. 무조건 길어야 5화 내에서는 내가 뭘 가지고 진행을 하려 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고, 주인공의 성격이 드러나 있어야 돼요. 길어야 10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10화 이상 연재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10화 이상 갑자기 10화 이상 가는데 갑자기 뚝뚝뚝뚝 조회수들이 떨어지는 경우. 예,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10화까지는 어느 정도 참고 봐주시는 독자님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10화까지 갔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쓸려는지 모르겠다. 예. 연동률이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도저히 뭐 작가가 소재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소재는 재밌는 거 골랐어요. 분명히 뭐 회계물에 뭐 전문가직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나 혼자 대박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그래서 돈을 잘 벌어요. 근데 그게 거기까지예요. 근데 갑자기 뭐 10화까지는 뭐 맨날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왜 만나는지도 모르겠고 뭐 병원 강의만 다니고 앉아있고 뭐 하는 건지 돈을 벌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을 뭐 해가지고 자기가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건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소재를 골랐다면 그걸 이용한 목표까지 확실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길어야 10화. 아니, 길어야 10화고 최대 5화까지는 일단은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재를 선택할 때는 내가 그 뒤에 어떻게 글을 풀어나갈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기 머릿속에 이제 플랜이 짜여 있어야 됩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고, 제가 글을 쓰기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시하는 게 머릿속에 자기 글을 쓰기 전에 키보드로 두드리기 전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래요. 어느 정도. 근데 전부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 딱 이제 포인트가 되는 그런 장면들 있죠. 그림을 그리세요. 딱 그 장면, 내가 누군가 악수를 해요. 내가 적과의 악수를 하는지 아군과의 악수를 하는지 어쨌든 그래요. 그 장면을 하면서 앞뒤 상황을 조금씩 붙여나가는 거죠. 이 악수하는 장면이 부각이 되려면 과연 앞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악수한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은 주인공이 어떤 대사를 쳐야 되는 건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거에서 몰입도가 생기고 그 화 조회수에서 와 꿀잼 소름 돋아 이런 식의 댓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그걸 쌓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화에서 갑자기 뻥 터지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원씩 몰입도 100원씩 넣으면서 얘 계속 축적을 시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딱 열어봤더니 1000만원이 돼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꾸준히 100원씩 넣는다는 그 행위 자체. 예. 스토리 라인을 짜는 거는 그렇게 짜셔야 됩니다. 이 소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골라서 글을 쓸 건데 내가 뭐 의사물을 쓰고 싶다 그러면 전문직물을 하나 선택을 하고, 전문직물인데 뭔가 좀 모자라 보인다 그러면 천재야. 예. 천재야. 천재도 근데 좀
좀 모자라. 예. 그러면 뭐 내가 뭐 회기까지 합시다. 회기까지 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조합을 했어요. 예. 자, 회기했는데 천재예요. 그의 전문 직물.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가 구성이 될지 어느 정도 딱 잡히죠. 이 사람이 이 의사가 어떤 천재적인 발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거 시대에 없었던 그 지식을 미래의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더 그 천재성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는 게 되게 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그 사건들을 떠오르시는 그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로 묶으시면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네. 자, 스토리 라인은 그렇게 짜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소재는 이 중에서 어떻게 골라서 이렇게 할 것인지. 뭐 SF물도 좋긴 한데 SF물은 요새가 아니고 계속 꾸준히 그기도 좀 특정한 이제 독자층만 이렇게 보시는 분야라서 밀리터리물, SF물, 뭐 아니면 라이트 노벨 이런 쪽, 있기 때문에 그거 쪽은 조금 나중에 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나열해 두었는데,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세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소재를 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이 소재들을 선택했을 때 주의점. 자, 주의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의점 파란색. 주의점, 회귀를 했는데 엉뚱한 짓을 한다. 회귀를 한 의미가 전혀 없게 스토리가 흘러간다. 회귀를 했는데 주인공이 호구짓을 한다. 회귀를 했는데 상황에 너무 휘둘린다. 네. 이런 주의하세요. 그리고 회귀를 했다면 사건 진행은 빠르게, 아니, 사건 진행이라기보다는 주인공의 실력이 드러나는 장면이 빠르게 나올수록 좋습니다. 주인공이 미래를 알고 있는데 세워라 내워라, 미래의 지식을 언제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했는데 뭐 그 술집에 가서 술이나 퍼마시고 있고, 안 봅니다. 저라도 안 봅니다. 회기를 했는데 회기라는 기대치를 100을 줬는데 정작 회기를 해놓고 겨우 20 정도만 충족을 시킨다? 안 봅니다. 독자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적어도 70에서 80 정도는 그 기대치에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회기를 했다는 그 작가님들이 독자들에게 그 기대치를 줬기 때문에 70, 80 정도는 그 충족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독자들이 따라가지. 절대 안 봅니다. 일단 회기물은 그렇고, 야, 환생물도 마찬가지죠. 이거 회계물, 이것도 뭐 주의점 마찬가지예요. 환생을 했는데 전생의 기억을 써먹질 못해요. 혹은 전생에 있어서 만약 한 40대 중반에 안에 생을 마감했는데 환생했는데 생각하는 게 초딩도 보다 못하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다시 하셔야 되는 이런 주의점이 있어요. 자, 빙의물도 뭐 주의점이 있다면 주의 상황에 너무 끌려가면 안 됩니다. 빙의한 목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빙의 대상을 완벽하게 만들 필요도 있지만
오히려 더욱 위기 상황에, 그러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아넣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빙의가 돼서 사면초가가 된 게 아니고 빙의를 했는데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아, 내가 그 사람이 내가 원빈이 너무 부러워요. 근데 원빈이 너무 부러운데 내가 어떻게 좀 빙의가 됐어요. 근데 뭐 이나영 씨한테는 이거 농담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나영 씨가 맨날 바가지를 긁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맨날 봐가지고 근데 원빈도 되게 돈을 많이 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얼굴만 잘생겼어. 그런 상황들,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미를 주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주위 상황이 있죠. 너무 호구가 되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호구가 되면 안 되고, 그 빙의 대상이 해왔던 그런 이런 카리스마적인 걸 보면서 주인공이 부러워했다면 주인공도 어느 정도 그거에 따라갈 줄도 있어야 되는 거죠. 혹은 주인공 나름대로의 그런 위기 타파 능력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 천재물 이런 거는 뭐 쥐라고 해봐야 주변 사람보다 멍청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발한 문제 해결 방법도 있어야겠죠. 이런 것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노력형 주인공 뭐 달빛 조각사 이런 거는 이게 달빛 조각사가 인기를 끈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드가 굉장히 노력형인데다가 짠돌인데 그 성격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계속 꾸준하게 그게 몰입도를 일으키거든요. 노력형이면은 노력형답게 꾸준하게 노력형이어야 돼요. 다만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면은 다시 사이다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또 다른 강력한 장애물이나 적을 만들어서 또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주인공에 대해서 계속 감정이입이 되고 몰입이 되겠죠. 예. 이런 걸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의법이 아니고 주의점이라고 해야겠네. 주의법은 뭐야? 예. 자, 전문직물은 뭐 이거는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안 써봐가지고 이건 전문직물은 그거예요. 그 전문직물을 쓰려면은 적어도 진짜 정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조금 그런 거 좀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거는 주의점 설정에 관해서는 완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작가인데 자신이 쓴 글 속에 들어왔는데 설정에 있어서 주인공이 어리버리 해버린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세운 설정에 관해서는 실제 작가님들도 완벽하게 설정을 해놔야 되고, 그 설정을 가지고 주인공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 갈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냥 갔다고 해서 무조건 신처럼 군림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위기가 있어야겠죠. 아, 내가 이런 글을 썼는데 이런 캐릭터가 악역으로 했는데 이 자식 내가 만나보니까 엄청 세더라. 이런 느낌 있죠. 내가 신인데도 이놈 못 이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설정을 해놓은 걸 가지고 이놈을 이겨야겠다. 그래서 주인공이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요. 예. 그런 자기 설정의 지식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장면들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미래 예지물도 비슷해요. 이것도 회계물이 거꾸로 된 부분인데 미래 예지를 했는데 그걸 안 써먹는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하겠지만, 예,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자, 보시면 어느 정도 제가 주의점이나 뭐 소재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재는 일단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뀝니다. 인기가 있는 소재들이 바뀌기 때문에, 진짜 자기 자신이 정말 진짜 대박 소재, 정말 이거는 진짜 대박 터진다 이런 소재가 아닌 이상, 어 그 상황에서 다른 작가님들이 대박을 터뜨린 작품들을 좀 보세요. 어 지금은 어떤 소재가 유행을 하고 있고, 이 소재를 가지고 이 작가는 어떻게 써 내려가고 있고, 어떤 갈등을 줬고, 어떤 설정을 했으며, 어떤 위기를 상황을 설정을 했고, 캐릭터성은 어떻게 잡았더라, 이런 걸 좀 느끼시고 읽어보시고 자신의 것으로 이제 체화시키는 게, 체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소재를 잡을 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소재를 한번 내 마음에 이거 되게 재밌겠네 했던 소재를 그냥 막 무턱대고 쓰시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소재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스토리 라인을 짤까,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적어도 한 2, 3화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스토리 라인이 좀 생각이 났다, 그때는 이제 키보드를 한번 두드려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닌데 싶으면 다시 퇴고로 하면 되는 거고. 예. 예, 일단 이제 오늘 시간에 소재를 잡는 거는,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예, 유튜브 댓글로. 그 다음에 유튜브에 보니까 시청자분 한 분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토리가 막혔을 때 뚫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스토리가 막혔을 때 뚫는 법과,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 게으름을 피하는 법, 예, 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뭐 거의 8, 90%는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스토리가 막혔기 때문에 슬럼프가 와서 게을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스토리가 재밌게 뚫리면요, 게을러질 수가 없죠. 예. 스토리가 글을 쓰고 싶거든요, 계속. 이거 쓰면 되게 재밌겠네. 독자들 반응 기대되네.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글을 쓰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토리가 막혔으니까 게을러지고, 그게 게을러진가 또 스토리가 막히고, 악순환이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가님들마다 다릅니다. 계속해서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계속 그냥 두들겨요. 예, 될 때까지. 혹은 아예 놓아버리는 분. 자, 혹은 뭐 이것도 아예 놓아버리는 분에 들어가긴 하는데, 다른 분의 창물을 보시는 분. 뭐냐면, 일단, 예, 계속 해볼게요. 일단은 이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쓰시는 분들은, 이거는, 그래도 머릿속에서 뭔가 아직 남아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뚫어보는 거예요. 뚫다 보면 뭔가 주인공이나 아니면 어떤 캐릭터가 하나 한마디 던진 대사에 의해서 스토리가 빵 뚫릴 때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미련해 보이지만, 절대 미련한 게 아닌, 예,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거의 뭐 10중 8구는 스토리가 막혔다는 거는 이미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스토리가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요 1번은,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의 작가님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죠. 이미 머릿속에 스토리가 없다면 해당 무. 아무리 굴려봐야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 굉장히 희박해요. 어차피 머릿속에 번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막 이제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매물 돌아버리거든요. 계속 미러를 도는 것처럼. 예. 그럼 두 번째, 아예 놓아버리는 분. 예, 접니다. 전 놓아버립니다. 스토리가
그것도 완벽하게 어떻게 놓느냐. 저는 영화를 보러 다니거나 뭐 뮤지컬을 보거나 책은 안 봐요. 뭐 활자로 된 건 잘 안 보고 영화를 보거나 좀 다른 장르 있죠. 그 책보다는 서책보다는 드라마나 영화나 뮤지컬이나 뭐 사람을 만나러 다니거나. 여기 특색을 좀 아시겠어요? 뭐 특징이 있는 거? 아예 요쪽 세계를 아예 생각을 안 해버려요. 저는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뭐 아예 그냥 뭐 생각을 안 합니다. 요쪽 뭐 글 쓰는 거, 뭐 활자로 되는 거 아예 안 봅니다. 그냥 활자에 대한 걸 잊어버려요. 내가 작가인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책 좋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평소에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본다든지 연이어서, 혹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아예 잊어버려요. 이 상황을. 그리고 리셋이 되면은, 자 2, 3일 후쯤에 리셋이 되면은 다시 내가 쓴 원고를 봐요. 그때 되면은 풀려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풀렸어요. 예. 왜냐면 머리가 이제 거기에 계속 집중을 안 하게 되니까 좀 쉬었다가 얘도 뭐 가만히 있으면 지도 좀 뻔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도 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너무 쉬었나 싶어가지고 지가 다시 한번 뻘쭘해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움직였는데 이틀 전에 내가 뭘 했는지 잊어버리고 움직여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풀리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머릿속을 확 싹 비워버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고, 세 번째는 아예 놓아버리는 분에 속하는데, 이거는 다른 분의 창작물이란 거는 웹툰이나 다른 분의 소설, 글, 아니면 책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보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푸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아예 그냥 잠을 푹 주무시면서 그렇게 해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먹으러 다니시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어쨌든 어느 정도의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풀리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그걸 잘 모르실 때는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아예 놓아버리는 거.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세요. 정말 이게 장난 같지만 정말 이게 정답입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사람 만나고 아예 놓아버리고 신나게 놀고, 그리고 2, 3일 후에 돌아오세요. 그럼 새롭게 보여요, 글이. 마치 내가 한 명의 독자가 된 것처럼 내가 이틀 전에 써놨던 글인데 굉장히 새로워요. 그때 되면 솔직히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 경마장에 가면요, 말들이 이 눈 가리개를 하거든요. 앞만 보고 달리게. 그러면 말들이 죽어라 달릴 때는 옆을 못 봐요. 그쵸? 앞만 보고 달리니까 옆을 못 본단 말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쉴 때 눈 가리개 풀어주면은 옆에 광경을 보게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에만 이게 집착해서 계속 파고들면은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계속 뭔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도 결국 그 자리에요. 제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를 벗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겁니다. 그런 해법인 것 같아요. 요 1번에 대한 질문은 제가 요렇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번은 게으름을 피하는 방법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스토리가 막혔을 때는, 막혀서 뒤에 생기는 게으름은 일단 문제가 정확하잖아요. 스토리가 막혔기 때문에 게을러졌어요. 꼴도 보기 싫단 말이에요. 키보드를, 화면을 한글 자판 이런 거 다 꼴도 모니터도 보기 싫고. 그렇다면 놓으세요. 1번에서 문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1번만 해결하면 다시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1번은 해결이 됐고, 두 번째는 그냥 선천적인 게으름. 선천적인 게으름. 난 뭘 해도 귀찮아, 뭘 해도 게을러,
나는 그냥 나무늘보로 태어날 걸 그랬어. 이러시는 분들은 좀 각성하시고, 예? 하루에 1000자라도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키보드에 손가락을 계속 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게으름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고, 게으르되 덜 게으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예, 계속. 이번 주는 하루에 1000자씩 써보자. 그거 연습시키고. 그 다음 주에는 1500자씩 써보자. 그런 식으로 자신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늘은 영화 보러 갔다 오고 집에서 좀 잤다가 뭐 봤다가 애니 봤다가 누구 책 봤다가 웹툰 좀 봤다가 글 써야지 이게 아니고 가장 먼저 내가 오늘 내 글을 써봐야지 하고 바로 의자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들려야 됩니다.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거 절대 못 고쳐요. 예, 절대 못 고칩니다, 여러분들. 딱 뭐 번외로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야 한다. 이거 아주 그냥 직방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겪었던 얘기인데 저도 게을렀는데 아기를 낳으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뭐 노가다를 하겠어, 막노동을 해서 돈을 벌겠어요, 뭐 하겠어요. 일단 뭐 죽어라 책을 써야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에 뭐 애기 기저귀 값이나 분유값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글을 써야 되잖아요. 저 어쩔 수 없이 글을 썼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글을 쓰고 밤에 잘 때 글을 쓰고, 예. 일단 일반자씩 한번 써보는 연습을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래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면은 게으름 따위가 어딨습니까? 예? 죽어라 써야지. 예. 일단 이렇게 저는 답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현실적인 답변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도 효과를 봤던 거고. 네, 요런 식으로 아마 뭐 궁금증이 풀리셨나 모르겠네요. 궁금증이 또 안 풀리셨으면 나중에 또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소재를 잡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까지는 좀 원론적인 얘기들이에요. 예, 소재 잡는 건 원론적이지 뭐 이런 거 아시는 분들도 많고 예, 원론적인 얘기들이지만 원론적인 얘기가 결국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다독, 묘사, 소재 잡기 이런 거 전부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거 잘 조합을 하셔가지고 더 좋은 글들을 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어떤 글쓰기를 할까, 어떤 방송을 할까를 했는데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면 자, 다음 방송은 방송이래. 글쓰기 초보 작가님들 혹은 예비 작가님들이 가장 실수하시는 것들에 대한 제 생각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면 제가 카페 가입해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뭐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뭐 방송 주제나 이런 걸 질문하실 게 있으면 예,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작이었습니다.